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딩 소영의 안소영입니다. 오늘은요 서울에서 앞으로 천지 개벽할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공덕인데요. 강남에서 공덕까지 지하철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직접 지하철을 타고 출발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왜 천지 개벽할 공덕인지 너무 할 말이 많은데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업무 지구, 뭐 녹지 공간 너무너무 많아서 직접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에서 출발해서 공덕역까지 38분 정도 걸렸고요. 여러 번 갈아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덕역은요 다른 역과 다르게 지금 쿼드러블 역세권이에요. 엄청나죠? 뭐가 있냐?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까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신안산선까지 생기면 5개입니다. 무려 마포와 공덕지역 중심지, 그리고 신촌 지역 중심지, 아현지구 중심지 3가지 축으로 우리는 마포를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동서축으로는 용산과 신촌을 연계하는 지점, 그리고 남북축으로는 한양 도성 도심지라 그래서 옛날 성곽 있죠. 종로, 종각, 서대문 이런 쪽의 지역을 이제 한양 도성 도심지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도심지를 연계를 하는 지역이 또 공덕입니다. 마포, 특히 공덕은 업무 지구에서 용산과 여의도를 연계를 쫙 해주는 중간 지점으로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쿼드러블 역세권 플러스 펜타 역세권으로 되는 겁니다. 공덕역 뒤쪽으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인데 어떤지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네, 가보시죠. 마포에는 지금 마포대로와 만리제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고, 이 도로들이 공덕역 위쪽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근데 이 특히 만리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만리제로를 끼고 있는 지점이 다 재개발 예정인 지역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직주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직장, 주거, 그다음 여가, 락이죠.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강조한 게 하나 또 있어요. 녹지. 이렇게 해서 4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마포가 보시면 이게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되면 주거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커지면서 나머지 직, 주, 락, 녹이 다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산,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녹지가 쫙 길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포, 특히 이 공덕 이쪽이 개발 계획이 만약에 안 된다면, 중간에 흐트러진다면, 그러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아 하시는데, 영등포, 여의도, 그다음에 용산을 연계하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포 전 골목, 그리고 족발 골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사실 이것도 개발을 해서 뭐 어떤 빌딩을 세우거나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문화를 저는 없애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주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노후화된 시장이지만 그래도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엄청 크죠? 생각보다 와서 보니까 더 큽니다, 시장이. 이제 시장을 지나서 만리제로로 가기 전에 굉장히 오래된 그냥 상권이에요. 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조그만 상권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저 건물 되게 특이하다. 예쁘다고도 말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있잖아, 애기 보고 애기네? 이거 똑같은 거. 공덕 6주택 재개발 지역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단층 이런 건물들, 이게 싹 갈아엎어질 예정입니다. 여기는 근데 지역이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166세대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예, 그래서 10년 정도 저는 예상을 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재개발 예정지를 지나서 저기는 공덕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지금 저희가 오면서 본 데가 2군데예요. 재개발이 2군데가 있었죠. 자그마한 6주택 재개발고요. 그다음 이쪽은 공덕 1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빠르고요. 27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다 오픈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우리가 만리제로를 이제 보러 갈 건데, 보러 가면서 이 반대편 신통기획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도 예정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살짝 보면서, 지역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공덕 1 구역이었잖아요. 짠! 여기가 바로 공덕 7 신속통합기획 지역입니다. 여기는 688세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1구역보다는 1구역의 한 반 정도 되는 규모죠. 예, 그래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6구역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할 시기에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 10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골목 보시면 다 빌라촌이에요.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공덕 7구역 추진위 위원장 김영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지금 엄청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천지개벽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구역, 7구역, 여기 뒤로가 만리제로, 그 다음에 그 뒤가 또 8구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27년 오픈되고 10년 뒤, 지금부터 10년 뒤니까 그럼 2035년도에 이 일대 만리제로를 끼고 양측이 다 개발이 될 거고, 그리고 그 8구역 뒤는 마포구가 아니고 용산구예요. 그러면서 용산구도 재개발이 그쪽 지역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땅이 공덕역을 기준으로 천지개벽을 하고 있단 말이 그 말입니다. 1구역은 확실히 크네요. 1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저희 언덕까지 위에까지. 그 뒤에 이제 레미안 공덕 2차 아파트도 보이고요. 저 뒤에 자이 아파트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해서 요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이게 지금 7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드린 저 만리제로 건너편 8구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다 빌라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런데 빌라촌에 고개만 딱 들면 이렇게 높은 빌딩들. 근데 딱 봐도 뭐 때문에 저렇게 높은 빌딩이 저기에만 있는지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이제? 맞아요. 저 만리제로 대로변이 노선상업지 상업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용적률이 달라서 저렇게 오피스텔, 고층 오피스텔, 고층 빌딩들이 저기에만 이렇게 쪼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 되더라도 저기는 아마 재가 되지 싶어요. 예. 저기까지 재개발되면 이건 재산권이 너무 침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제외하고 나머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힘들어요. 근데 여기가 보면 되게 노후화되고 언덕도 많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2009년도 당시에 이미 지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주민들이 별로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진행이 한참 안 돼가지고 해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22년 4월에 여기에 계신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다시 지정이 됐고, 지금 현재 여기는 또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 빠르잖아요. 또 투자할 거다 불안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습니다. 만리제로입니다, 여기가. 지금 퇴근 시간 되니까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마포 중에서도. 그리고 여기가 만리제로를 건너서 위로 이렇게 가보면 말씀드린 종로, 종가, 뭐 서대문 이런 쪽이랑 연관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면 또 영등포 여의도가 연결이 됩니다. 위치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 그럴 입지로는, 임대업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입지가. 우리가 지금 본 게 총 4개입니다. 그 중에 6, 7, 8, 9역만 합쳐도 총 세대가 2,500세대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이 7구역과 8구역은 정비계 결정고시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10년 정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하실 거면은 좀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시고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생각났어요. 공덕이 왜 공덕이게요? 공덕을 많이 써요. 진부해. 공덕이 언덕이 많아서 공덕이래요. 그럴 정도로 여기가 언덕이 많은데 그런 지역을 지금 그래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예, 그래도 1구역은 평평한 땅이었는데 지금 7, 8구역은 조금 많이 이래요.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미 1구역은 다 뭐 들어갔지 뭐. 그래서 앞으로 덜 오른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하자면 솔직히 7구역, 8구역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재개발로 묶이지 않은 땅들이 있죠. 이런 상업지에 위치해 있는 땅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묶이지 않은 땅들을 좀 평당가 저렴한 게 나오면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는 어쨌든 10년 안에 다 개발이 되는 데니까 당장 내가 임대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는 분들만 빼면 내가 좀 현금을 저장을 해두어도 된다, 묻어도 된다 이러면 이런 지역에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강남은 되게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20대들도 건물 사고 뭐 7세도 건물 사는데 요즘 뭐. 근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세대죠. 제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지금 제가 40대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생이겠죠. 여기가 원래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공덕역이 3,
40대 인구들이 몰리고 또 아이를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학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역에도 학원들이 많이 즐비해 있고 그리고 대흥역에도 많죠. 예, 특히 근데 공덕역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덕역에는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직주락 녹 하나씩 이뤄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녹지도 훨씬 많이 늘어날 건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쪽 8구역 뒤쪽으로는 서계동이라고 해서 용산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 일대에는 이제 마포구만의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서울, 마포, 용산 모두 손잡고 하고 있는 통합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청파로에서 만리제로 요 길 있죠. 그리고 마포대로 간에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서 녹지 보행 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남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산 민족공원으로 뻗어 나와서 선영공원 공덕동까지 공공보행 통로가 연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계되면 주변에 전부 아파트로 싹 바뀌면서 생활권이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궁덕 지역에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다음 스케줄 때문에 빨리 가야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덕 지역 말고요. 여기 좀 궁금한데 분석 좀 해주세요 하는 데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네, 제가 찾아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